안녕하세요. 코어 매매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 수급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급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차트 박사님 기법 종목에 대입해서 매도를 길게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796이라고 차트 창 하나가 띄워져 있죠. 말 그대로 해당 창은 투자자들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창으로 보시면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 등이 현재 날짜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을 사고 팔았는지 순매수 수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 금액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 매도로 체크할 수 있는데 저는 수량 그리고 순매수 여기 천주 단위로 체크를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보기 쉽게. 자, 그리고 기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금투, 투신, 연기금 등은 어느 정도의 수량을 사고 팔았는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6일까지만 해도 모든 수량이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12월 29일인 2시 18분 기준으로는 수량이 체크가 안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창의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해당 지표들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장 마감 시간이 아니고 장중이기 때문에 표기가 되지 않은 거고, 그나마 이렇게 보시면은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적혀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 잠정치가 반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051 창을 쳐서 보시면 이렇게 잠정치를 체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현재 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잠정으로 체크를 해서 그걸 여기에 기입을 하는 거죠. 다만 해당 값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장이 끝나고 표기되는 값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정치로 체크가 되는 부분은 그냥 변할 수 있는 수치구나,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지표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에 속하는 기관 물량에 포함이 되는 이 금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자기자본, 헤지펀드 등의 자본들이 합쳐져서 예전에는 대체로 얘네가 단기성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좀 가장 먼저 내리는 스타일, 먼저 팔아버리고 또 반대로 낙폭이 좀 생겼다 싶으면 어느 정도 잡아서 또 약 반등 나오면 정리를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흐름도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사실은 이 보험이 주도를 해서 올리는 경우는 드물죠. 애당초 보험 같은 경우가 보험사 운용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신, 이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이 투신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자금을 이제 일부를 이용해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 대체로 이제 기관계 물량이 들어왔을 때 유심히 보는 게 투신이랑 연기금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물량이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아실 텐데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죠.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신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가 이벤트,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블록딜 있잖아요. 대주주 블록딜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이 기타 법인에 찍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나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은 연기금 수급이 붙었다고 아니면 투신 연기금 수급이 붙었다고 해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사실은. 다만 이 수급 지표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 매도를 길게 볼 수 있는 팁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시로 차트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를 잠시 보면은 최근에 로봇 굉장히 핫하죠. 자, 로보티즈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걸 단주로 바꿀게요. 저는 이제 천 단위로 보는 게 좋은데 보시는 분들 편하기 위해서 잠깐 변경해서 보겠습니다. 내려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기준을 충족을 하고 이제 매수 가격이 오잖아요. 매수 가격이 와서 이렇게 기준 반등에 팔아도 되는데, 보시면 이때가 27일이죠. 11월 27일 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땠냐면 11월 27일 기준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 수량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대비 10% 이상의
수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들어오면 나름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이 당연히 10%를 넘어서 20%뭐 이렇게 들어오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기준이니까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각자 보시면서 바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10% 이상 들어왔잖아요. 8만 주인데, 대략 8만 2천 주인데 둘이 합쳐서 12만 주고 가까이 되죠.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이점이 발생을 했네, 매도를 좀 길게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지켜보자 라고 했을 때 다음날은 훨씬 많이 들어오죠. 15만 주인데 둘이 합쳐 23만 주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둘 중에 이탈하는 수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좀 홀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딱 봐도 특별히 이탈하는 구간이 없죠. 아마 이날 이제 외국계 물량이 이제 거래량 대비 10% 이상 나가면서 12월 8일이니까 이날인데, 이 조그만한 음봉 하나 나올 이날인데, 그렇게만 해도 원래는 매도가가 저희 아랜존으로 매도를 했을 때 7%에서 20% 사이인데, 만약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홀딩을 하고 있었다라 가정을 치면 보이시나요? 이 일자로 그거 볼게요. 잘 보시기 위해서 그거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높게 샀다고 가정을 쳐도 여기까지 홀딩을 했으면 한 38%, 거의 40% 가까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지표가 맞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두고 이렇게 매도를 할 때 길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 방법을 숙지를 했다면, 다음으로 증권사별 매매 동향, 이 하단에 있는 이 표 제가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도 체크를 하면 좋은데, 보시면 어느 증권사, 어느 창구에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갔는지가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얼마큼 했고 매도 얼마큼 해서 총 어떻게 지금 사고 팔았냐가 이제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해당 증권사를 더블 클릭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종목 매매 동향이라는 창이 떠요. 0250 창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 기준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하루 전날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량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일 단위로 자세히 적혀 있고, 이거를 또 상세 보이시죠? 여기에 상세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도 현재 이 증권사에서, KB증권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딱 뜹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 가끔 호가창 보시면서 수량이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 상황에서 어느 증권사인지가 바로바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이게 증권사별로 약간의 특징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로보티즈 말고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로 딱 체크해서 보면은 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개인 내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잠정치에는 개인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기 때문에 이 순매수 수량을 더해 봤을 때 얼추 개인 수량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키움이나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매수량만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개인만 사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서 원래 계획했던 매수가 대비 이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춰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분할해서 원래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걸 가정을 두고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급을 가지고도 매매 전략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이 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하고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 잊으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바로 나오네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 두 가지 창구,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창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끔 단타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종목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에 대한 부분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 클릭해서
상세를 눌러가지고 오늘 현재 얘네가 이 매도 포지션에서 갑자기 매수 포지션을 바꾸진 않는지, 아니면 매수 포지션을 보이는 척하다가 매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수급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가 좀 재미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랑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것도 100%는 아니겠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다, 창구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말씀드리니까 저기 0778 하나만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좀 넓혀가지고 이걸 수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량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매매가 어떠한 추이로 이루어졌는지, 그랬을 때 순매수 수량이 얼만큼 지금 사고 팔아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창이에요. 이걸 왜 보냐면 외국인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얼추 이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매수를 가지고 외국인의 진입과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 여부를 가지고도 또 이 종목의 상승이라던가 하락에 대한 이제 매수 매도 계획을 조금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잠깐 휴림 로봇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휴림 로봇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상한가 시도가 나왔었죠.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수량이 890만 주 순매수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 거의 10%에 육박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온 거죠. 물론 이 값도 틀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순 거래량 대비 10% 가까이 들어올 경우에는 원웨이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창을 보면서도 오늘 프로그램의 매수가 심상치 않은데, 그럼 내가 지금 상승이 없었다는 가정을 두고서 이렇게 매수를 이쯤에서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상승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량이 10%가 넘어간다. 이럴 때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상승할 수 있겠는데, 느낌이, 분위기가. 그리고 목표 수익 구간에 한 절반 덜어놓고 나머지 홀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거래량 대비 프로그램 매도가 1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보시고 이 시간별 말고 일별을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12일 날 140만 주 매도가 나왔죠. 이날이에요. 12일 날. 이날 120만 주 매도가 딱 나오는데 거래량 보세요. 38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중에 140만 주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12일 날 여기 보시면 동일하죠. 프로그램 매도랑 외국계 매도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140만 주. 그러면서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 이럴 때 무리해서 매수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만약 지금 같은 경우 얘가 아랫존에 안 왔는데 차트 박사님의 다른 기법 자리에 왔다라고 해도 이럴 때 굳이 무리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다음날 하루 더 보면 되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만 사면 되죠. 비중을 좀 줄여서 많이 갭이 떠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이럴 때는 조금 더 하단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매수 매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 하단에 보이시죠? 아까부터 켜져 있었던 이 0783 창, 투자자별 매매 동향창에서 당일 주의 얘도 이동시켜서 얘 같은 경우가 저는 선물 포지션을 확인할 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을 체크했어요. 금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체크를 해제했는데 여기서 선물을 체크를 하고 시장의 주요 수급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것 자체가 이제 실물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고 받는 과정 자체, 그리고 나타낸 지표값들이 기대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대의 방향에 베팅을 하는 방식이라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건데, 뭐 간단히 선물 시장이 거래량이나 계약수 기준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커요.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움직이면서 현물이 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먼저 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포지션에 맞춰서 현물 시장도 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1조 1천억 가까이 샀어요. 1조 단위로 매수를 했다는 건 이 방향성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선물에서. 그때 현물 추이가 어떠냐? 그러면 현물 추이도 지금 같이 매수하고 있고, 그죠? 현물도 같이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겠다를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일 때
당연히 매도가 더 높게 올라가겠죠. 보통 7% 매도를 가졌다면 그 부근에 왔을 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절반 매도하고 또 절반은 또 홀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선물 포지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선물 포지션에 따른 이 흐름을 유추를 해보고 그에 따른 매도 포지션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걸 이 0783 창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안히 확인할 수 있다 정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밖에도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이 수급 출처에서 뭐 외국계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딥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자세히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 요청사항이 좀 생겼을 때 외국계 증권사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의 내용에 담아서 다시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